종친회를 사칭하면서 가짜 족보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4억 원이나 챙겼다고 하는데, 자, 족보를 팔았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글쎄요, 사람들이 네. 족보를 많이 사나 싶기도 한데요. 어떤 수법을 이용한 건가요? 결국은 이제 먼저 그 명단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동창회 그 명단을 찾아서 네. 무작위로 이제 그 전화를 합니다. 여기 그 훈련받은 그 텔레마케터가 예를 들면 아무나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변호사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사장님이라든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그 족보를 새로 만드는 잘 만든 뿌리를 알 수 있는 뿌리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약 20만 원 정도의 책을 그 파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그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나이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돈 자체가 그 종중회의 발전 기금으로 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뭐 자본심도 있을 테고 일단은 전화를 받게 되면 좀 거절하기도 상당 부분 애매하기 때문에 네. 무려 이제 약 2만 명 정도에게 이 텔레마케팅 그 전화를 한 것이고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그 액수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무려 그 44억 원이 편취를 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두 명이 그 구속이 됐고 이와 같이 그 텔레마케터 활동을 한 20여 명도 이제 불구속이었는데 어쨌든 그 족보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출판사 직원들도 함께 그 동참했기 때문에 네. 전화를 받은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심정적으로 조금 공헌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2만 명의 피해자, 그러니까 족보를 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70, 80대라고 해요. 근데 70, 80대들이 생각하기로는 종친회라고 하니까 종친회 이제 발전 기금으로 쓰이겠거니 하면서 선의해서 사준 거죠. 요즘은 기부의 일종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사기였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냥 무심코 송금해 준 적이 꽤 있거든요. 저 네. 족보 하나 사셨습니까? 하나만 산 게 아니고요. 아주 여러 번 샀죠. 그런데 그래요? 예. 어디 김씨 본가를 잘 알아요. 예. 알면서 이번에 족보가 편찬이 됐는데 뭐 얼마를 달라. 근데 되게 전화를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 이거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전화를 했단 말이죠. 협조를 않게 되면 정치인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송금을 해요. 또 근데 사실 저 종친 족보 근데 족보가 오는 경우 있고 안 오는 경우 있는데 네. 우리가 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거부터 해갖고 한자로 쫙 쓰여 있는데 그 몇 대서 몇 대서였는데 그걸 책 두께도 한 이 정도 돼서 굉장히 그게 아무리 한자가 뭐 박식 뭐 잘 안다 하더라도 이걸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동창회도 있어요. 동창회 명부라는 게 동창회 있거든요. 명부, 그리고 동창회 명부 자체를 또 만든다고 해서 계속 전화 텔레마케터로 하는데 네. 안주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송금을 하는데 뭐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도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 사실을 알기 아니 때문에 안죽이 뭐하다는 게 그러면은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그거를 안 사면은 뭔가 좀 불이익을 받을 거다 내지는 뭐 조금 면이 안 선다 이런 것 때문에 사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본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 송금을 안 하면 뭐 종친에 모여서 김광산 변호사가 뭐 이런 종친에 뭣도 안 사주더니 이제 그런 또 그럴까 욕을 봐. 얻어먹을까 봐서 네.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긴 하는데 저도 향후에 이제 전화가 오면 좀 많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가짜로 이제 족보를 만든 건데 실제로 종친회에서 족보를 만드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만든 건 이제 그 한자로 다 이제 작성이 그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한글로 뭐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비슷한 내용을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뭐 짜집기식으로 이제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그와 같이 훌륭한 선조에 내가 조금이나 공헌을 해야 되지 이것까지 안 내게 되면 정말 부려막심한 후손이 아닌가 이런 압박감이 사실은 사기의 하나의 그 책략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은 이 정말 종친회, 종중회의 공식적인 위치 또 사무실 뭐 이런 데를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되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정말 사진이 좀 맞는 것인지 또는 뭐 친척에 한번 전화를 해봐서 확인해 보는 이와 같은 방법도 이제 필요한데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좀 낯설기 때문에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동 재종 보감, 종사 보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게 족보 책이다 보니까 이런 전화가 오게 되면은 여기에 응대하기보다는 네. 뭐 특별히 만약에 그 종친회에 무슨 인간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냥 그 대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예. 가장 그 예방 방안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이 교수의 말씀 뭐 네. 김 변호사님 잘 들으셨죠? 네. 근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친회 뭐 족보하면 금액이 한 20만 원 이상 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족보를 미리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출판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사가지 않으면 그건 재고로 쌓이잖아요. 네, 예. 그럼 족보를 이미 보내서 돈을 안 보내면 그냥 말고 예. 돈을 보내면 일단 또- 물건은 그렇죠. 보내는군요. 예. 근데 물건을 보내놓고 이제 계속 전화하는 그런 예. 방법이 있죠. 그게 압박이 되겠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물건 만약에 정말 족보를 사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먼저 보내라고 해서 예. 그분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예. 이게 정말 우리 족보가 맞다 생각하면 그때 이제 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동양의 어떤 유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친, 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뭐 경외심을 갖고 잘 모셔야 한다는 그런 의식 밑바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사기 범죄는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전형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사기라고 볼 수 예, 있는 예. 거죠. 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김 변호사께서는 앞으로 속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아니, 저도 이제까지 속았다고는 뭐 꼭 볼 수는 없는 거죠. 알면서 그냥 드셨다 이거죠. 어쩔 수 예, 없이 뭐.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김광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